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완전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공급되는 현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신축 현장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는 거죠. 공사비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도 지금 신축 공급을 하는 현장이 하나가 있는데 썸네일만 보셔도 이 현장이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일산 그리고 야당동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이 집이 유명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동에 12차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일산보다는 야당동이 확실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두 현장 모두 다녀가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건데, 일산은 확실히 파주 이쪽 야당보다는 평당 대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급되는 분양가도 조금 야당동보다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튼 일산이든 파주 야당이든 신축 현장 중에서 볼만한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오늘의 집인데요. 오늘 이 집이 조금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복층 빼고 일반층에서 방 5개인 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이 공급 면적,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죠. 이 전용 면적에다가 아무리 확장을 잘해도 방을 막 이렇게 쪼개서 5개를 만들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머리 아픈 일이고 5개로 만들었다고 해도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이거 뭐하러 이럴 거면 5개를 만들어 그냥 4개를 하든지 3개를 넓게 하든지 하지, 이런 좀 핀잔을 많이 들었을 거라 5개를 만드시는 분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현장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아주 설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 4개를 넘어서 이제 5개인 일반층도 나왔는데요. 방 5개니까 그러면 이거 가격이 또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복층 빼고 방 5개인 일반층, 관심 있었던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룸 하나, 5룸 하나, 이렇게 2개 최선을 다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 짧게 할게요. 여기서 제가 앱을 딱 켜보니까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제가 서 있는 딱 이 자리에서 1.1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걸어가면 한 12분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입지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좀 한창 진행 중이라 보시면 아직은 좀 어수선합니다.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룸 타입을 촬영을 할 건데요. 이 포룸 타입이 있는 동은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빠르게 좀 내려가 볼게요. 내려오면 주차 공간이 세대당 한 대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겹주차는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니까 겹주차가 있으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일렬 주차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위로 올라가는데요. 정면에도 문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로비층입니다. 한번 로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로비층은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그 건물 앞에 공동현관이 있는 그 층을 로비층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자, 로비층으로 올라오면 이쪽 문이 열리죠. 그리고 여기에도 자동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공동현관 쪽으로도 올라가는 거고, 그냥 여기서도 탑승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모델하우스는 1층이니까 1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1층의 문은 다시 이쪽에서 열립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포룸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5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정면에 신발장이 4칸 있고요. 측면에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도 또 수납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정면에 있는 신발장은 띄움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서 보관하시면 되겠죠.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있고요. 들어왔을 때 이 복도식 구간에 방이 전부 몰려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보기 전에 이 옆을 보면 통로 구간 한쪽 벽을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장으로 채워놓은 거, 요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2,900 정도에 한쪽 길이가 3,100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크기의 첫 번째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쪽이 살짝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긴 한데 이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자, 모든 방에 온도 조절기는 다 개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자, 이 방은 내리평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을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돌출형이 아니라는 거에 일단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가구 배치하기가 좀 애매한데, 요거는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수납하기에도 좋고 방을 쓰기에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에도 역시 에어컨은 있고요. 이 방은 첫 번째 방보다는 살짝 크기가 좀 작아졌는데 뭐 침실로 쓰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이 방도 역시 한쪽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매립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방을 쓰기에 좋도록 가구 배치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붙박이장을 매립으로 설치해 놓은 두 번째 방이고, 이쪽에 있는 방이 안방입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안방이니까 크기는 확실히 여유가 많이 생겼죠. 넉넉해졌고, 자, 이 방은 수납 공간이 매립형 붙박이장이 3칸 있고요. 맞은편을 보면 문이 또 달려있죠.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해 놓는 스타일,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인데 오히려 드레스룸만 있는 것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드레스룸은 이렇게 깊이가 깊은 일반적인 드레스룸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네모 반듯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안쪽에 수납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수납장도 있고 여기는 화장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환기창도 있고요.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맞은편에 있는 붙박이장에는 이불 등을 수납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가, 분리된 형태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불 수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파티션은 현재 없는데 안쪽에 충분히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도 봤고요. 자, 이쪽에 있는 방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멀티룸인 것 같아요. 일단 도어가 다른 침실들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보통은 다 여닫이 문인데 여기는 지금 포켓도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만 왜 포켓도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을 보니까 일단 여기에는 에어컨이 없죠. 예, 그래서 침실보다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공간 자체가 제일 작아요. 만약에 침실로 쓴다면 제일 작은 방이 되는데 뭐 크기가 2800에 뭐 2800 정도는 나오니까 침실로 써도 좋지만 에어컨이 없으니까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이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양변기에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이 있는데 여기 역시 현재 파티션은 없는데요. 여기는 파티션 설치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해 주실 건데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도 봤고요. 끝까지 이제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자, 거실의 폭은 역시 이 현장답게 5m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와이드한 거실로 만들어 놨고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거실 넓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측면 창은 아치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만 열려요. 그래서 양쪽 끝은 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가운데만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측면 창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이 동쪽 방향인데요. 이쪽을 보면 집이 있기는 한데 뭐 많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맞은편에 있는 게 단독 주택이라서 그런지 더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는 뷰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고요. 정면은 남쪽으로 배치는 되어 있는데 앞에 건물이 있어서 향은 좋은데 해를 받는 데는 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 세대는 테라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 앞에를 저 끝에까지 경계석 보이시죠? 저기까지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요 도로인데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담을 쌓겠죠. 그래서 이 앞에서는 안 보이게끔 할 건데요. 아직은 뭐 설치 전이라서 일단 이렇게 생길 거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실이 아주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도 충분히 넓습니다. 가로 세로가 거의 다 4천 정도 가까이 되는 폭이니까 여유 있는 주방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쪽에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수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을 수납 공간으로 채워놨고요. 기본적으로는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수납은 이쪽까지 해서 많이 가능하도록 주방 공간을 설계해 놨습니다. 냉장고는 3도어가 들어갈 건데요.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식탁은 제가 볼 때 설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일랜드 식탁 자체는 레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일반 의자 갖다 놓고 쓰셔도 되기는 한데요. 나는 추가 식탁을 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4인용 식탁을 추가로 놔도 거실 쪽을 많이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식탁을 놔도 좋고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인데요. 가스배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여기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교체하시면 됩니다. 드러내고 가스레인지만 넣어서 설치해서 배관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위에 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 아래쪽으로 개수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도 살펴봤고요. 옆에 다용도실은 여닫이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닫이문 다용도실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왜 그런지. 자, 일단 볼게요. 크기 자체는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편인데 이게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나 뭐 포켓 도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야지만 이 뒷공간을 더 온전히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간 자체가 넓어서 쓸만해서 괜찮습니다. 또 한쪽에 이곳 가스레인지를 넣어놨어요. 보조주방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개수대는 없지만 냄새나는 요리는 이쪽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있는 메인 쿡탑을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옆에 가스레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환기창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후드는 없어도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실 때 문을 열어 두시면 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포룸 촬영을 했고요. 넘어가서 5룸이 있다고 합니다. 복층도 아닌데 일반층이 방 5개 이러면 좀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DP는 안 되어 있지만 건너가서 방 5개인 타입도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복층이 아닌데 방이 4개가 아니라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분들 이어지는 영상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너가 볼게요. 이제 앞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앞동은 이 포름 타입이 있었던 동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벙커식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들이 다 지하 주차 공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일부는 또 벙커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대당 한 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공동현관 열면 들어왔을 때 엘리베이터 바로 탑승하죠.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탑승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라면 문이 앞뒤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동현관 쪽에만 문이 있고요, 이 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은 엘리베이터를 뒤에서 탑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다는 부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반층 촬영할 거니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어서 소개할 방 5개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21평에서 22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준공 전이라서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정해서 다시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전용 면적은 약 21평에서 22평 정도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0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크기이긴 하지만 신발장을 5칸이나 설치해놔서 신발 수납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래쪽은 띄움 시공을 해놨어요.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 수납장은 가운데 홈을 파놨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차키 등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이번에는 스윙도어 중문이에요. 당겨서도 열 수 있고 밀어서도 열 수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들어와서 여기 좌측에 있습니다. 이 복도식 구간에 침실이 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갈게요. 첫 번째 침실인데, 이 첫 번째 침실에 에어컨은 없습니다. 방 크기는 2900에 2900 정도 되니까 쓸만한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살짝 돌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모든 공간의 조절기 이번에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이 크게 나 있는데 이쪽이 서쪽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앞도 이렇게 터져 있어서 뷰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메리평 북박이장을 선택했습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돌출형이면 진짜 불편한데 메리평으로 북박이장을 아주 잘 설치해 놨고요. 이제 나가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방 5개, 거실까지 하면 에어컨만 전부 설치했다면 6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마 용량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에는 에어컨을 빼는 걸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이 길이가 3,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여유가 좀 생겼고요. 이 폭은 2,700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방 역시 그래서 쓸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은 근데 이렇게 안쪽에 드레스룸처럼 또 만들어 놨어요. 행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도 수납이,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역시 쓸모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여기가 세 번째 방인데, 이 침실 중에는 이 공간이 가장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방에서부터는 이제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방 크기가 2700에 2700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살짝 조금 더 넘기는 한데, 하여튼 이 방이 가장 작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방에도 이렇게 메리평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공간에 이런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요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메리평으로 잘 설치를 하신 것 같고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는 이번에 양변기에 비데는 옵션으로 설치된 건 똑같죠. 그리고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 이번에도 파티션은 없는데요. 파티션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만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안방 크기를 보고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안방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걸 보니까 억지로 방 5개로 늘린 집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방 5개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짝 억지로 좀 쪼개놓은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사실 보기 전에 좀 했는데요. 안방을 보고 나서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안방 크기 아주 좋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안방 드레스룸도 작지는 않습니다. 기본 수납 가능하도록 딱 만들어 놨고요. 또 한쪽에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다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도 이번에도 메인 욕실하고 거의 같아요. 크기가 여유가 상당합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까지 잘 분리가 되어 있는 안방 욕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자, 이 방이 이제 5번째 방이 되는 건데요. 이 공간에도 에어컨은 있고요. 5번째, 만약에 침실로 쓴다면 이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크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다른 방들하고 틀리게 이렇게 3연동 중분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침실보다는 다른 멀티룸처럼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방을 보면서 좀 든 생각이 있는데, 여기를 침실보다는 다이닝 공간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주방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뒤에 팬트리가 좀 있습니다. 좀 뭐 많이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디귿자로 행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은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포켓도어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있고요.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대망의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의 폭이 4,300 정도 돼요. 포럼 타입이 5,000이 넘었잖아요. 거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거실을 보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 뿐이지 이 거실도 작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침실을 5개나 빼면서 4,300 정도의 거실 폭을 만들었다라는 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계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거실 쪽에 에어컨, 전열 교환기, 요거는 포럼 타입하고 옵션이 같죠. 똑같이 되어 있고요. 거실 정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 아치 창이 있는 쪽이 서쪽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 가운데 창만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측면 쪽이 뷰가 괜찮습니다. 뭐 전봇대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멀찌감치 집들이 보이기 때문에 뷰가 괜찮습니다. 측면 쪽 뷰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면 쪽은 뭐 건물 때문에 요 앞에 이것 때문에 살짝 뷰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트월 쪽은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TV 자리가 딱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실은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소파 자리가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냐면, 원래 이 아치창이 없었으면 요즘은 양쪽으로 TV를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이쪽에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TV 자리는 이쪽이 된다라는 거, 뭐 당연한 건데, 이쪽이 아치창이 아니었으면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었겠죠. 이쪽에다가 TV를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아치창이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 모르죠? 아치창이 있는 곳에다가 TV를 놓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TV 자리가 딱 알맞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5룸 타입도 층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가 2,600이 넘으니까, 이 거실 라인이요. 그래서 포룸 타입이나 5룸 타입이나 층고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문제의 주방인데요. 뭐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주방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주방 자체가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일단 전체 사이즈만 봤을 때 그렇게 작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전체적인 주방의 공간을 보면 식탁 자리가 이제 여기가 되는데요. 이 식탁을 여기다 놓게 되면 거실을 침범하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주방은 그냥 요리만 하는 공간으로 쓰고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다 대형 식탁 갖다 놓고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식탁을 추가로 놔야 되거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식탁을 설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로로 놓든 세로로 놓든 어떻게 놓든지 간에 놓게 되면 거실을 분명히 침범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소파를 배치하고 이쪽에 식탁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파 설치하는데도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무튼 그래서 이 주방이 다른 타입에 비해서는 좀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5개니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는 그냥 다이닝 공간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냉장고 세대는 이번에도 기본 옵션인데 아직 여기에도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3도어 냉장고 들어갈 거고요. 후드는 당연히 이 위에 이제 매립이 되어 있겠죠.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인데 여기도 역시 나중에 가스레인지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 가능합니다. 저쪽에 배관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다용도실은 이번에는 삼연동 중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 처리도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안쪽 공간을 온전히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다용도실은 살짝 기역자입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일러가 저쪽 끝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은 그냥 보일러가 설치된 공간, 메인 공간은 여기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 되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포럼 타입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워시 타워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룸, 파이브룸 이렇게 해서 2개 촬영을 했는데요. 파이브룸 촬영하면서 이런 그 컨셉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복층은 가고 싶은데 복층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층에 방 4개 이상인 집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방 5개를 만드는 일반층은 없잖아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처음 시도를 한 건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공간 확장을 참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 조금 이게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뭐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땐 만족스럽게 그래도 이 파이브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층은 가고 싶은데 좀 비싸니까 복층 말고 일반층에 방 5개인 집 이렇게 찾고 있었던 분들, 요 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상당히 좀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방 5개 만들어 놓고 또 뭐 4억 후반 5억 초반 이러면 이것도 막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4억 초반대로 파이브룸 분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방 5개인 일반층, 방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 5개까지는 필요 없어요. 4개면 충분합니다 하셨던 분들은 포룸 타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포룸도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상을 끝냈어야 했는데, 집에 갔어야 됐는데, 이놈의 직업병이 참 무섭습니다. 복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파이브룸의 복층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서 올라왔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복층은 역시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층 공사는 안 돼 있지만 뭐 구조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은 일반층하고 똑같아요. 21, 22평 요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이제 복층이니까 확장해서 6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부분은 빨리빨리 패스할게요. 자, 일단 신발장 갔고요. 중문 갔고 들어왔을 때 이쪽에 첫 번째 방 갔습니다. 안쪽에 메리평 북박이장 있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에어컨이 없었죠. 그것도 갔습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방이죠. 이 방도 똑같아요. 이 방에도 에어컨 없고요. 자, 이쪽에 문을 열면 드레스룸 공간이 있었던 거 다 갔습니다. 여기까지 공간이 하나도 줄어드는 게 없어요. 자, 건너편에 세 번째 방. 이 방에서부터 에어컨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메리평 북박이장. 그리고 맞은편에 다시 메인 욕실. 여기까지 다 갔습니다. 크기가 다 똑같아요.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도 똑같습니다. 드레스룸 크기도 똑같고요. 안방 욕실의 크기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디에서 좀 바뀌었냐면 일반 층에서는 여기에 팬트리가 있었는데요. 그 팬트리를 없애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팬트리 살리겠다고 이 팬트리 놔두고 계단을 어딘가에다가 설치를 해놨다면 또 다른 공간이 다 죽었을 거예요. 예, 하나를 좀 버려야 되거나 방 하나를 이랬을 텐데 지금 방 5개를 다 살리면서 팬트리를 없애고 여기에다 계단을 놓으신 거, 요거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번째 방이죠. 에어컨 있고 공간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다이닝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거실입니다. 거실도 똑같아요. 하나도 폭이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옵션 다 똑같고 아트월 쪽도 다 똑같고요. 정면이 남향, 측면이 서양. 올라오니까 이제 채광이 아주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올수록 채광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방도 다 똑같아요. 제가 아래쪽에서 살짝 좀 크기가 아쉽다, 뭐 식탁 놓는 자리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아래층이 지금 방 5개니까 식탁을 아예 이쪽에다 그냥 두고 다이닝 공간을 확보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열었을 때 다용도실 공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는 팬트리가 없어진 것 빼고는 나머지 공간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공간 크기 다 똑같습니다. 자, 계단도 폭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틀어서 올라오는데요. 자, 올라왔을 때 여기도 굉장히 넓게 있죠. 그런데 여기는 방 분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단 올라오자마자 여기다 뭐 가벽 치고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는 이렇게 미니 거실처럼 쓰면 좋을 공간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아주 넓은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거실인가 했는데 뭐 여기를 그런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화장실 자리 있고 여기 보조 주방 정도 자리 놓으면 여기가 거실인 것보다는 그냥 이쪽을 미니 거실처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 방이 대박입니다. 엄청 커요. 자, 방이 2개가 아니라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건데 그럼 복층은 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복층 올라왔을 때 방은 하나지만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마음껏 이 방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을 선택하시면 땡 잡은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복층이 그래서 엄청 또 넓습니다. 공간 자체가 아래층도 뭐 방 5개에다가 위에 올라오면 화장실, 보조주방, 거실, 아주 큰 방 이렇게 있으니까요. 합가를 해도 좋을 정도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엄청 넓고 층고도 지금 보셨겠지만 높습니다. 성인이 숙이고 다녀야 될 구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테라스인데요. 현재 이쪽은 펜스 마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펜스로 마감이 될 건데요. 자, 일단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있고요. 이쪽은 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쪽은 신경 쓸 게 전혀 없고 이쪽을 좀 신경을 써야 되냐, 제가 볼 땐 이쪽도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옆집 테라스는 저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쓸 정도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집이 있긴 한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멀리. 그래서 이쪽을 뭐 그렇게 망원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쪽 테라스를 볼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펜스로 마감을 해놔도
그냥 이렇게 개방이 돼 있어도 사생활보호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테라스도 아주 넓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5룸의 복층까지 너무 궁금해서 올라와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확실히 일산보다 가격도 좀 많이 착한 편이고 요 정도 되는 공간의 복층이면 합가도 가능하니까요. 나와서 이 5룸의 복층 타입까지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